오늘 다룰 내용은 과연 어, 가능할까 싶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치료실 뺑뺑이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던 것도 같은데 한번 조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차저차 다른 설명들 지켜두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다루려고 했던 내용은 과연 우리 아이에게 수많은 치료들이 타이트한 게 도움이 될까? 라는 거죠. 아이는 사람일까요? 그냥 양육자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로봇일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냥 내가 들고 뛰어야 되는 짐일까요? 여기서 한번 양육자분들 자신에게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키워야 하는 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얘는 이러니까 이런 걸 해야 해, 내가 시키니까 무조건 해야 해 하는 로봇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힘들어할 땐 멈춰주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기서 뺑뺑이 얘기할 때 뜻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양육자도 사람이고 아이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육자가 힘든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아이 스스로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치료의 사이클을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의 상황을 봐가면서, 아이의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치료가 무조건 많아야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희 엄마도 똑같았고, 특히 저희 엄마도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아니지만 전 그냥 제가 치료실에 다녀보고 여러 가지 해봤던 입장에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해봤자 도루묵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많은 양육자분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힘들다고, 아이 치료비 때문에. 대출을 해야 될까?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출을 하고 말고는 그거는 양육자분들의 선택이신데,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드려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너무 지치고 힘이 들면 잠깐 쉬어갈 줄 아셔야 돼요. 쉬지 않다가 막 경주마처럼 내달리다가 그거를 되려 아이한테 푸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저희 엄마 역시도 똑같은 걸 저한테 했었고, 힘들면 엄마 아빠가 힘들면 아이도 힘들어요. 아이가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서툴고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서포트 해주는 걸 아니까 몸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부서질 것 같아도 얘기를 못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보내는 신호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를 들면 내 아이는 힘들 때 하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만 아는 내 아이의 신호. 그거를 왜 넘어서야 될까요? 넘어서는 것도 아이의 체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무조건 치료가 많다고 또 부모가 무리해서 대출까지 끌어댔을 정도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뭐 치료 한 7번 만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아요. 치료는 장기 레이스야. 그러니까 힘들면 아이도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을수록 치료 한두 개쯤은 쉬어주고, 만약에 그 치료를 포기를 못하겠다 그럴 경우엔 일단 담당 치료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어떻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냐면, 내 아이랑 내가, 우리 가족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너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아이도 힘들겠지만 양육자분들도 힘들다는 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러면 공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 물어볼 텐데, 전 공백기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이를 담당하는 치료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상황인 걸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요청을 하시냐, 가족들의 상황을 알리고 치료를 잠시 스탑하겠다, 멈추겠다 말씀드리고, 혹시 이 치료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에서 아이랑 양육자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세요.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안 알려줄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알려줬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시고 치료를 끊기 한 달이든 뭐 두 달이든 전부터 그 치료 세션 안에 같이 들어가셔서 아이가 어떨 때 안 좋은 반응이 있고 어떨 때 기분 좋아하는 반응이 있고 이런 걸 다 좀 엄마 아빠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야 언제 어느 때 힘들어하는지 알고 잠깐 쉬었다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다 앉혀놓고 또는 운동기구에 태워놓고 하는 게 치료가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수업도 아니에요. 아이의 체력도 안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면 같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만 멈춘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이도 엄마 아빠에 못지않게 힘들고 엄마 아빠보다 더 현실적으로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이는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못할 때도 있고 또는 말을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은 몸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옷자락을 붙들고 안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 말은 못하지만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엄마랑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든 거 알거든. 그러니까 많은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아이만 뒤처질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각자의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도 안에서 천천히 하나씩 자기의 속도에 맞게 커 나가는 중인 거니까. 그걸 양육자분들의 아이를 존중하는 게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또는 아이의 사회적인 적응력에 있어서도 제가 겪어본 장애인으로서 겪어보니까 사회적인 적응력 그 다음에 발달 관련해서도 훨씬 겪어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힘들 때 엄마 아빠가 눈치를 채고 쉴 수 있는 잠깐의 한 3분,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누워있고 만화책 읽고 그 다음에 TV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쉼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겐 체력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텀이 양육자분들이 힘드셔서 계속 그 치료실에 집어넣고 좀 쉴 타이밍을 확보를 하신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면 집에 와서 또는 기관 가서 커다란 이벤트들이, 짜잘한 이벤트들이 과연 없을까요? 없으리라고 100%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이한테 숨고르기 할 시간은 줘야죠. 숨고르기만큼 잠깐의 10분, 15분, 20분, 아니 잠깐 5분, 3분이라도 텀을 주고 그 사이에 양육자분들도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래, 나랑 내 아이랑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지 않고, 고민을 하더라도 조금만 해도 돼. 내 아이랑 내 아이의 친구랑 비교될 수 있어. 하지만 내 아이는 로봇이 아니고 짐도 아니야. 그냥 하나의 사람이야.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 이것만 잠깐의 그 쉼 타임 사이에서도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만 해보시더라도 조금은 아주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돼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아이도 마음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몸하고 마음이 원래 힘든데 그게 더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힘들다면 아이도 힘들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아이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무리하지 말자. 이것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아이에게 닥달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아이에게 꺼내놓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거는 부모로서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아이를 몰아붙이면 붙일수록 아이도 점점 더 힘들고 더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치료의 개수, 경제적인 거에 집중하기보다 아이와 양육자의 서로의 사이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쉬어줄 땐 쉬고 할 땐 하고 이거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면 제일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치료를 줄이시거나 잠깐 끊으시고 선생님께 부탁하셔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부터 천천히 시도해보면서 다시 사이클을 맞추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다 했을 때 다시 치료실로 컴백하는 게 아이에게 양육자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됐던 것입니다. 아이의 속도 존중을 해주세요. 양육자가 아무리 닥달한다고 해도 아이의 속도와 양육자의 기대치가 상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양육자분들은 직접 돈을 들이시는 거잖아요. 시간을 들이는 거고. 근데 아이도 아이만의 속도로 천천히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준비하는 시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걸릴 뿐이지 발달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인지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서 또는 신체적 기능이 너무 낮아서 양육자의 도움, 지원 인력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 아이의 상황이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봐주셔야 돼요. 다그칠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치료실에 이만큼 써도 봤는데 왜 넌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천천히 마음과 몸의 근력을 하나 둘씩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가 준비가 됐을 때 그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만큼의 발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발달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천천히 아이의 속도에 맞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하나, 둘씩 업그레이드 되고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랑 제발 비교 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오히려 양육자분들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겪어본 입장에서. 아이는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저 친구가 돼야 되는 걸까? 라고 힘들어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너무 치료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하나 둘씩 쌓아 올리다가 이제 다시 치료실로 컴백을 하는 그런 루트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치료실이 정답이 아니고 양육자도 아이도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아이가 못 따라오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라는 거는 양육자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양육자분들의 아이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 하나를 되게 같이 가야 될 친구 하나를 되게 빨리 만났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이의 잘못도 양육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쯤은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그리고 모든 그 발달장애나 신체장애 아이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힘든 걸 겪게 해서 한편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이들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